반갑습니다. 100% 합격하는 면접의 정석에 대해 강의하게 된 드리머 스피치 대표 최현정입니다. 네, 면접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취업할 때 면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회사 내에서도 내부 상황에서도 면접 볼 일이 생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넘어가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드리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로 역임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교수라던가 강사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프레젠터, 그리고 아나운서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말로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경력과 함께 책을 냈던 경험들도 있었고요. 저는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저조차도 면접에서 수없이 많이 떨어져 봤습니다. 처음에 아나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봤을 때에는요, 200번 정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면 잘합니다 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바꿔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 방법인데요. 어떤 자리에 가도, 어떤 면접 상황에 가도 우리가 꼭 하게 되는 거, 자기소개, 혹은 지원 동기 같은 게 될 수가 있겠죠. 제가 본격적으로 자기소개를 잘하는 방법, 제 자기소개를 들려드리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문구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의 말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모든 스피치는 단순히 말을 가지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등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면접을 보실 때에도 내가 여러 가지 말을 준비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접을 하다 보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종종 있지 않나요? 네. 저도 그랬던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물어봤을 때 혼자 3000%를 열심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면접관들도 내가 지금까지 뭘 듣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말하는 이 지원자의 제 입장에서도 난 여기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라고 둘 다 멘붕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먼저 첫 번째, 자기소개를 완벽하게 준비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른 질문들은 저희가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상 질문이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기소개마저 준비를 해가지 않는다면요. 그거는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꼭 넣어가세요. 꼭 준비해 가시라는 거죠. 준비해 가시고 절대 틀리지 마세요. 이거는 그 지원자의 기본적인 준비 사항이고요.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를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내가 잘하는 단어를 던지시나요? 좀 궁금하네요. 저는 한 10년, 15년 전 정도에 이제 면접을 봐야 하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면접이니까 저는 공감을 잘합니다. 소통을 잘합니다. 라는 식으로 자기소개를 준비해 갔던 거예요. 그런데 면접에 온 지원자들이 그들 중에서 소통을 잘하지 못하고 공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들 저도 공감 잘하고요. 저도 소통 잘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나만의 사례를 찾아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남과 다른 점, 다른 차별점을 찾아보는 거죠. 그게 바로 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사례 중에서 좀 유니크한 사례를 찾아봤어요. 제가 여행을 좋아했거든요. 제가 아프리카 일주를 해봤어요. 여자 혼자서. 한 2달 정도.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자기소개를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여자 혼자 그 어린 나이에 아프리카 갔다고?
무슨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어? 아프리카는 어때? 라고 하시면서 면접에 관한 것도 물어보시지만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제 자신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편하게 면접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준비한 뭐 직무 이야기라던가 아니면은 정말 넌센스 퀴즈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 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기 때문에 거기서 더 좋은 점수를 딸 수 있었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색적인 경험, 아프리카 경험이 다른 지원자한테 밀려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열심히 아프리카 얘기를 했는데 제 옆에 있던 지원자가 저는 북한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또 궁금하지 않나요? 북한에 어떻게 가게 됐을까? 북한 사람들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먼저 호기심을 던져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남과 똑같이 잘할 수 있는 소통, 공감 그런 포괄적인 키워드가 아니라 정말 나만이 할 수 있는 차별점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이색적인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면접을 앞두고 계신 분들 다들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다거나 등등으로 이색적인 경험이 없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러면 저처럼 아프리카, 북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일들 중에서 나에게 독특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대학교에 이제 그 자기소개 컨설팅 강의를 특강을 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소개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는데 한 남학생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잠깐 와보래요, 저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사실 집안 형편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매일 하고 있고요. 선생님처럼 특별한 경험도 없고요. 여행을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경험을 찾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죠. 아르바이트를 맨날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아르바이트 하시나요? 라고 하니까 문구점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문방구. 학교 앞 문방구 같은 그런 데에서. 그런데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럼 거기서 있었던 일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뭐예요? 라고 하니까 한 꼬마아이가 한 대여섯 살 정도 되는 꼬마아이가 혼자 왔대요. 그래서 작은 장난감을 샀대요. 로봇같이 생긴 장난감을 샀는데 그거를 사고 난 다음에 안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꼬마야 너 왜 집에 안 가? 라고 물어보니까 이 장난감을 조립해줄 부모님들이 집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면 내가 그 장난감을 같이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만들어줬던 기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걸 써보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었고 그걸로 자기소개를 만들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독특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는 단 하나의 경험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건데 제가 처음에 자기소개를 했을 때 좀 잘못된 자기소개를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제 자기소개가 처음에 이랬거든요. 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는 BBC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고요. 영국에서는 다국적 배낭여행 클럽에 가입해서 100명이 넘는 이슬람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2달 동안 대한민국 대표 유네스코 봉사단원으로 선출되어서 토고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나열식으로 모든 경험을 자랑하듯이 막 쏟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좋아했을까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최현정 씨는 집에 돈이 많았나 봐요? 놀기 좋아했나 봐요? 약간의 공격적인 포인트들이 저한테 질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나열식의 자기 자랑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일 뿐이구나. 나는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다. 나 굉장하지? 라고 이야기를 한 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요. 캐나다 이야기, 영국 이야기, 아프리카 이야기 중에서 가장 제가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경험인 아프리카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갔던 거죠. 그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혹시
이 자리에 영양실조 걸려본 분 있으실까요? 네. 많이 없으시죠? 그런데 저는 영양실조 걸려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20대의 젊은 나이에 영양실조에 걸려볼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사실 저는 2010년에 대한민국 유네스코 대표 문화유산 봉사 단원으로 선출되어서 아프리카 토고에 2달 동안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물이 없어서 씻지도 못하고요. 옥수수 가루 한 줌을 물에 불려서 먹는 생활을 2달 동안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아이들 배가 불룩하게 나오는 것처럼 저도 영양실조로 배가 불룩하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생활이 신기했고 또 한편으로는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아이들 교육 봉사를 열심히 하고요. 밤에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아프리카 주민들과 함께 민속춤, 토속춤, 댄스 배틀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저의 소문을 듣고 토고 대통령이 마을을 방문해서 저에게 수고한다며 격려의 안부 인사를 건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여자 홀로 세계 60여 개국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또래의 젊은이들보다 세상에 대한 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뒤로 물러난 적도 없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자기소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똑같은 최현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자기소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현정 씨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네요 라는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집에 돈이 많았나 봐요. 돈 없었거든요. 다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갔었거든요. 그렇게 약간 삐딱하게 바라보던 시선들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열을 하면서 자기 자랑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어떠했는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들려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한 번 정도는 첫 인사를 하실 때 문장을 한번 만들어 가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글거리신 분들은요, 만들어 가시지 마시고요. 저처럼 뭔가 좀 관심 받고 싶고 더 뭐 잘하고 싶고 이게 나랑 맞는다고 생각이 드시면요, 갖고 가보시는 건데, 저는 23살 때 자기소개를 할 때 면접 자기소개가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발표해서 자기소개를 할 때 이렇게 첫인사를 했어요. 오랫동안 꿈을 그린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를 닮은 여자 최현정입니다. 제가 아나운서가 되기 전에, 아나운서 되고 싶었을 때 그렇게 자기소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저를 기억해 주시는 거죠. 아, 저 친구는 아나운서 하고 싶은 친구야. 네, 이게 각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에서도 처음 말하는 문장을 한 번씩 준비를 해가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기소개를 할 때는요, 내 이야기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직무 관련해서 내가 어떠한 역량을 쌓아왔고, 그래서 이 직무 안에서 어떠한 역량을 발휘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직무 관련한 스토리텔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프리카도 다녀오고요, 여자 홀로 60여 개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를 할 때 어떤 면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었거든요. 이렇게 직무에 대한 강점을 내가 익혔다라는 것을 꼭 어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멘트도 있죠. 자기소개할 때 뭐 감사합니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강점을 익혔고 그래서 이런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회사 내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포부와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고 당돌하되 뭔가 좀 오버하진 않듯이 좀 진중하게 가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단계별 과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내가 과도하게 느껴진다면 그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자기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개그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그맨적인 요소를 넣어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뺐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선만큼만 해주세요. 자기소개에서도요.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는요, 자기소개, 1분 자기소개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해봤는데요. 제 자기소개도 들려드렸었죠. 잘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고, 그 살아온 과정 속에서 내가 그 사례를 통해서 어떤 강점을 익혔고 이 강점이 해당 직무에서 어떻게 좋게 발현될 것인지를 논리성 있게 풀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요.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모두가 아주 잘 만들어진 자기소개 준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